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오늘은 저랑 커말 1급 실기 상시기출 문제를 보고 난 기출문제 모의고사 6회를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로드한 커말 1급 필기 강의가 130만 뷰를, 커말 1급 실기 강의는 11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제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멤버십 및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올해 실제로 나왔던 커말 1급 실기 기출문제를 학원생분들과 구독자님들이 실제 시험을 보고 오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풀어볼 수 있게 상시기출 유형 문제를 만들어서 새롭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말 1급 실기 기출문제집 신간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번 커말 1급 실기 상시기출 유형 교재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커말 1급 실기시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기출 유형 문제집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말 1급 실기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함수입니다. 5문제 중 3문제만 맞추시게 되면 나 합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엑셀 기능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말 1급 실기 상시기출 유형 문제 6회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문제 읽고 저랑 같이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A2부터 H16 영역에서 제조 시간이 오후 2시 이전이면서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 평균 이상인 자료에 대해 제품명, 구분, 브랜드 이름, 제조 시간, 판매 수량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A18, 결과는 A21에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18에다 클릭하시고 한글로 조건 적어 볼게요. 엔터 하시고 는 하시고 엔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제조 시간이 오후 2시 이전이죠. 여러분 2시 이전은 2시를 포함하지 않죠. 1시 59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제조 시간을 클릭하시고 작다, 뭐보다 2시 이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타임으로 요거 표현해 볼게요. 타임 괄호 여시고 오후 2시니까 14,0,0이 됩니다. 괄호 닫아 볼게요. 탭, 그 다음 판매 수량 첫 번째 자료 찍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들어가 볼게요. 괄호 열고 자, 판매 수량 전체를 다 잡고요. F4 눌러주시면 됩니다. 괄호 닫아 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게 제조 시간이 2시 이전이면서 판매 수량 전체 이상인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체랑 비교할 때는 F4로 절대 참조해 주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제목들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제품명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구분, 브랜드 이름, 제조 시간, 판매 수량 클릭해 보시고요. 컨트롤 C, A21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밖에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고급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눌러볼게요. 맨 처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할 거고 목록 범위 깨끗하게 지울게요. 내가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A2부터 끝까지 다 잡아주시고 두 번째 조건 범위 2개 잡고 세 번째 복사 위치 이렇게 5개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볼게요. 브랜드 이름이 홍삼 글자를 포함하면서 제조일자의 월이 홀수인 전체행에 대해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녹색, 밑줄은 이중 밑줄 해보겠습니다. 규칙은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용해 볼게요. 저희 이면서니까 엔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행이라고 그랬을 때는 제목 빼고 다 잡고 시작하죠.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이제 요 밑에 클릭해서 는하고 and 써볼게요.
괄호 여시고 이제 브랜드 이름이 홍삼을 포함한다는 걸 find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find 괄호 여시고 나 홍삼 찾을 겁니다. 따옴표 닫고 콤마 어디에서 자 브랜드 이름 첫 번째 자료에서 우리 이렇게 주소 클릭하면 F4키 2번 괄호 닫아 볼게요. 됐습니다. 자 볼게요. D3에서 홍삼이 몇 번째 있냐 이거죠. 이게 포함한다는 거는 홍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0이 나오면 홍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1, 콤마. 자, 홍삼의 위치가 1 이상이라는 건 홍삼이 꼭 있다는 거죠.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십시오. 아니면 같지 않다 0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똑같은 말이죠. 이번에는 제조일자의 월이 홀수인 그랬어요. 자, 우리 할 수 있죠? 홀수라면 ISODD 괄호 열어볼게요. 뭐가 월이 month 괄호 열어보시고 제조일자의 첫 번째 자료 찍고요. F4키 2번 닫는 괄호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닫는 괄호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조일자의 월이 홀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엔드 괄호 열었으니까 닫는 괄호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서식 눌러볼게요. 우리 굵게 글자 색은 녹색, 표준색의 녹색 클릭하시고 이중 밑줄은 이중 실선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중 실선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밖에 나와서 여기에서는 이중 밑줄이라고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중 실선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시트 보호 해볼게요. 워크시트에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할 거예요. C3부터 D16만 잠금과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해 볼게요. 자, 우리 전체 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잠금을 체크 없애 보겠습니다. 보호 탭 들어가서 잠금 체크 없애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밖에 클릭하시고 C3부터 D16까지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자 잠금과 숨김 두 개 체크해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 보시죠. 도형의 개체 인쇄 텍스트 잠금을 해제하래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도형 서식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요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이 아이콘이 크기 및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성 클릭하시고 개체 인쇄 체크 없애시고요. 텍스트 잠금도 체크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체크 없애셔야지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열 삭제, 행 삭제는 허용할 거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게요. 자, 검토 탭에 시트 보호 들어가 볼게요.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선택되어 있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 삭제, 행 삭제 요거 두 개 체크 더 할 거고요. 암호는 넣지 않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할 거고요. A1부터 H16만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게 구분선 조절해 볼게요. 여러분 보기 들어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구분선 조절해 볼게요. 여기다 갖다 대 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좌우로 보이죠? 요거 H16까지 여기까지 됐죠? 자, A1부터 H16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푼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 시트 문제 5문제 저 돋꼬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준비 부탁드릴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 1에 진료과 진료비 총액을 이용해서 본인 부담금 G3부터 G20 영역에 계산해서 10의 자리까지 내림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식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푼다고 했죠? 진료비 총액, 본인 부담금 비율 곱해 볼게요. 본인 부담금 비율은 진료과를 기준으로 표 3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엑셀룩업을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10의 자리까지 그랬으니까 라운드 다운 내림을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10의 자리니까 자릿수는 마이너스 1로 생각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G3셀 클릭해 주시고 가보죠. 는 진료비 총액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이제 내가 갖고 올 본인 부담금 비율 여기에서 엑셀 룩업으로 찾아볼게요.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엑셀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엑셀 룩업에서 탭 fx 요거 눌러볼게요. 엑셀 룩업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찾을 값이죠. 자, 첫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진료과 클릭해 볼게요. 진료과의 첫 번째 자료인 내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찾을 값이고요. 두 번째 칸 찾을 범위죠. 내과부터 이비인후과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F4 세 번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셔서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내과죠. 내과부터 이비인후과까지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역시 F4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나와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칸 Return Array 결과를 가져올 범위죠.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30%부터 20%까지 범위 잡아 볼게요. 역시 F4 눌러보겠습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결과를 가져올 범위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는 빼고 긁어볼게요. 컨트롤 X 내림해 볼게요. ROU 라운드 다운에서 탭 누르시고요. 괄호가 열리면 FX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자, 두 번째 칸에 10의 자리까지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표 1에 진료일을 이용해서 다음 진료일을 H3부터 H10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진료일이란 진료일 플러스 10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해해 볼게요. 다음 진료일이 만약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때는 그 다음 월요일로 돌아오는 월요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저희 ifs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weekday를 두 번째, if error를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진료일 여기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ifs 들어가 볼게요. 영어로 ifs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 진료일의 요일 번호 구할 거거든요. 자, 우리 weekday 해볼게요. weekday 괄호 열고 자, 진료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 10일 더한 날짜가 콤마 2 월요일을 스타트로 할 겁니다. 자, 진료일에 10일 후에 날짜를 월요일이 스타트인 1번 유형으로 했을 때 얘가 토요일이라면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는하고 6이 됩니다. 왜? 월요일이 1번이니까 토요일은 몇 번이 되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6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진료일에 11일 더한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얘가 6과 같다는 것은 토요일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클릭해 볼까요?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료일을 클릭하시고 더하기 우리 토, 일, 월 토요일에서 이틀 뒤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일을 더한 날짜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진료 날짜에 11일 더한 게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월요일로 하기 위해서는 이틀만 더해주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칸 또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 또 조건 해볼까요? weekday 괄호 열고 진료일을 찍고 더하기 10 또 콤마 2 조건은 똑같죠. 괄호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진료일에 10일을 더한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구할 때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을 썼다는 게 이 식의 관건입니다. 아까는 는하고 6해서 토요일이라면 했으면 이번에는 일요일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는하고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탭 누르시고, 자, 일요일일 때는 진료일 찍고 그 다음 월요일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더하기 13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에러 나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했지 나머지 평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는 빼고 긁어볼게요. 컨트롤 X.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I 누르시고 if 에러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네, 요거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죠. 그럼 나머지 요일은 진료일의 원래 날짜인 10일만 더해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에러가 났으면 그냥 진료 날짜에 10일을 더해줄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 1의 의사명, 진료일을 이용해서 L3부터 NO 영역의 의사명별, 월별에 따른 진료 횟수를 계산해 볼게요. 표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김도현 의사의 4월 진료 횟수가 2면 2회 진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조건에 맞는 개수를 배열 함수로 이용해서 계산해 볼 겁니다.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텍스트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클릭하시고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조건 곱하기 괄호 조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fx 옆에다 클릭해 볼게요. 갈게요. 는 영어로 su sum에서 탭 I 누르시고 if 탭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조건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괄호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여는 괄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김도현 찾아볼게요. 의사명을 다 잡아주시고 F4는 얘가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이 김도현은요 세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F4키 3번 눌러줘야 된다는 거.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 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괄호를 열으셨다면 이제 월이 4월인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월을 뽑기 위해서 month 들어가 보겠습니다. MO month에서 탭 진료일을 다 잡고요. F4 괄호 닫아 볼게요. 자, 진료일에 범위에서 날짜 데이터 범위에서 월만 뽑았을 때는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4월과 같다면 이 4월은 가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죠. F4키 2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됐어요. 행고정이어서 F4 2번입니다. 자, 조건 끝났어요.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조건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if가 들어갔을 때 조건이 끝나면 쉼표하죠. 콤마 해주시고 우리 조건에 맞는 개수 셀 때 여기에다 1이라고 쓰게 됩니다. 1 한번 적어 볼게요. if가 들어갔을 때 마무리 괄호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검정색 괄호로 끝나면 네, 제대로 하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볼게요. 자, 이제 이거 텍스트 함수로 갖고 와 볼게요. 는 빼고 긁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X. 자, TE 텍스트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요거 눌러주세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우리 두 번째 칸에 숫자 다음에 회진료라는 글자 들어가야 되죠. 숫자 받아들이는 게 0이고요. 한글로 회 한 칸 띄고 진료입니다. 자, 탭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밑으로 한번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 1에 진료과 진료비 총액을 이용해서 진료비 총액 상위 1등, 2등에 해당하는 자료에 진료비 총액 평균을 L13부터 L16에 계산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9,55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69.6천원 어떻게 돼요? 요 세 자리가 생략되면서 여기가 반올림 됐죠? 없어지는 자리의 숫자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소수점이기 때문에 0.0 이렇게 표현할 거고 뒤에 세 자리가 생략되는 거니까 뒤에다 콤마 들어가는 거 한번 저랑 해볼게요. 우리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서 에버리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large랑 if를 사용한 배열 함수를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표현할 거니까 텍스트를 세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료비 평균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는 하시고 AV 자 에버리지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준비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상위 1등, 2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갖고 와서 평균 낼 거니까 상위 1, 2등 배열 함수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LA large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내과 찾아볼게요. 진료과를 다 잡아주시고 F4. 자, 얘가 같다는 누구랑 같다면 내과랑 같다면 얘는 세로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우리 조건이 끝나면 콤마로 마무리하죠. 어디에서 1, 2등 구할 겁니까? 진료비 총액에 1등, 2등 구할 거예요. 그래서 진료비를 다 잡아주시고 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large하고 if에 대한 진료비 총액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래 닫는 괄호 2개로 large에 대한 배열 함수가 마무리되는데 괄호 2개 사이에 1등, 2등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콤마 여기가 중요해요. 상위 1, 2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높은 값,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직접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중괄호 여시고 1,2 중괄호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기 진료비 총액에서 원래는 닫는 괄호 2개로 마무리 짓는데 이 안에는 large라는 특성이 몇 번째로 큰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콤마 한 다음에 1등, 2등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열 인수로 중괄호 여시고 1,2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중괄호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 식이 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1, 2등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엑셀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에버리지 괄호 열었으니까 이제 닫는 괄호 한번 더 할게요. 네, 검정색 괄호로 보이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해보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 텍스트 함수로 요 서식에 맞춰서 표현해 볼게요. 는 빼고 긁어보겠습니다. 컨트롤 X T 텍스트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우리 숫자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니까 0.0 쓰는 거고요. 요 세 개가 생략되어야 되니까 콤마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 그리고 뭐가 붙어야 돼요? 한글로 1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탭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수점 한 자리에 뒤에 세 자리가 생략돼야 돼서 쉼표를 넣었어요. 그럼 이 없어지는 세 자리의 앞부분만 소수점 자리로 들어오는데 뒤에 없어지는 자리가 5 이상이어서 한 자리가 올라가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까지 4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5번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볼게요. fn 공단 부담 작성할 거고요. 표 1에 i3부터 i20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볼게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에 모듈 클릭해 볼게요. 요거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한 줄 쓰시고 엔터 3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대소문자 상관없는데 요 fn 공단 부담만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써보실게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엔터 3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커서 놔주시고 여기에다가 프로시저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진료과가 내과, 소아과이면 진료비 총액 본인 부담금에 곱하기를 한 후 표시 예처럼 1000단위 구분교에 원 추가 할인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아니라면 공백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영어로 if 한 칸 띄시고 누가 진료과가 는 같다 누구랑 내과랑 같거나 따옴표하고 or 한 칸 띈 다음에 또 가볼게요. 진료과가 항상 여러분 조건할 땐 줄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아과라면 따옴표 닫고 then입니다. then 엔터 해볼게요. 자, 진료과가 내과 또는 진료과가 소아과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fn 공단 부담 범위 잡아볼게요.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fn 공단 부담에 가볼게요. 괄호 열고 진료비 총액 빼기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괄호 닫고 곱하기 0.1입니다. 됐죠? 자, 이거 넣을 건데 이 계산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1000단위 구분교에 원 추가 할인 글자도 붙게 할 거죠? 자, 괄호 앞에다 클릭하시고 이해해 볼게요. 우리 서식에 맞춰서 출력할 거니까 포맷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맷 괄호 열고 맨 뒤에 콤마 하시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서식은 2개짜리 따옴표 들어가요. 샵 콤마 샵샵 0 한글로 원 한 칸 띄고 추가 할인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아니라면 else 엔터 하시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의 끝 and if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if 했죠? 진료과가 내과 또는 소아과라면 fn 공단 부담에는 이 계산식의 결과를 1000단위 구분교 뒤에 원 추가 할인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fn 공단 부담에 넣어줄 거고 아니라면 else fn 공단 부담에 따옴표 공백으로 넣어줄 겁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if의 끝 and if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여러분 아시죠? 재설정 버튼 누르고 오타 수정하셔야 됩니다. 엑셀 눌러볼게요. 자, fn 공단 부담에 클릭해 주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누르시고 맨 끝에 사용자 정의 들어가 볼게요. fn 공단 부담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처음에 진료과, 두 번째는 진료비 총액, 세 번째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5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1시트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 계약 내용 텍스트 파일 이용해 볼게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고해서 할 거고요. 시그마 값은 행으로,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한 다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일은 행으로 갈 거고요. 지점명은 열로, 우리 차량 금액과 계약 금액은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게 할게요. 우리 위치는 B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데이터에 텍스트 CSV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서 폴더에 컴마 1급 실기 기출 폴더 들어가셔서 스프레드시트 여기 들어가시면 계약 내용 텍스트 파일 보입니다.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깨져 보이죠? 당황하지 마시고 화살표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스크롤 막대를 올려서 65001 유니코드 UTF-8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볼게요. 네, 제대로 보이시죠? 로드 화살표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 B3에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면 됩니다. 그럼 우리 끌어다 놔보죠. 계약일에 갖다 대시고 행으로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난 계약일만 지금은 필요하니까 연하고 분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연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위로, 분기도 위로 끌어다 놔볼게요. 여기는 계약일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점명을 열로 끄시고요. 차량 금액을 시그마 값으로, 계약 금액도 시그마 값으로 끌어볼게요. 그리고 시그마 값을 행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하시면 돼요. 차량 금액, 계약 금액 필드는 합계로 계산할 거고요. 지금 합계돼 있죠. 값 표시 형식은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고 표시 형식은 백분율의 소수 한 자리입니다. 필드 이름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차량 금액 화살표 누르시고요. 값 필드 설정입니다. 우리 값 표시 형식에 계산 없음 눌러서 열합계 비율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 백분율의 소수 한 자리 확인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차량 금액만 남기고 다 지워 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약 금액도 해볼게요. 계약 금액 화살표 누르시고 값 필드 설정 클릭. 우리 값 표시 형식에 계산 없음 눌러서 열합계 비율입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백분율의 소수 한 자리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역시 이름 계약 금액만 남기고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계약일 필드를 그림처럼 그룹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연으로 그룹화됐죠? 날짜 월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연만 필요하죠? 월하고 분기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이제 계약일에다 클릭하시고 요 수식 입력줄을 일자 뒤에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제목 괄호 열고 연도 보이죠? 요거 적어 볼게요. 괄호 여시고 연도 괄호 닫아 볼게요. 엔터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 병합 가운데 맞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보라의 보통 5번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행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화살표 눌러서 중간 파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글 보이시죠? 연보라 피벗 스타일 보통 5번입니다. 제 클릭해 볼게요.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은 체크가 돼 있으니 우리 줄무늬행만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점명 필드를 내림차순 정렬할 거고요. 차량 금액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시트 이름은 까만 별의 강남 지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시티 이름이 강남 지점이니까 강남 지역의 차량 금액 나오게 하면 돼요. 전체 자료. 자, 해볼게요. 지점명 화살표 눌러볼까요? 우리 내림차순 정렬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강남 지점 여기 있죠? 강남 지점에 차량 금액의 전체 자료는 얘잖아요. 얘 더블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자리가 모자른 거 경계선 더블 클릭하시고 밖에 클릭한 다음에 시트 1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우리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 강남 지점 써볼게요.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피벗 테이블 보고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저희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게요. C5셀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2%에서 7% 사이값만 입력될 수 있게 제한 대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C5셀을 클릭할 때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 메시지 나오게 할 거고요.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C5셀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클릭해 볼게요. 우리 설정 들어가서 모든 값을 소수점으로 바꿔볼게요. 해당 범위 해주시고요. 최소값은 0.02, 0.02가 2%죠. 그리고 최대값은 0.07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 클릭해서 제목에다 써볼게요. 이자율,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연 이자율을 엔터 하시고 입력하세요. 마침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류 메시지 클릭해서 요 빨간 X 중지 아이콘 맞죠? 이거 안 바꿔도 되고요. 제목에다 클릭해 볼게요. 오류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에 2%에서 물결 7%로 입력하시오. 마침표 또 해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죠. 자, 그럼 여기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설명 메시지 뜨죠. 여기에다가 10% 한번 적어볼까요? 10% 엔터 해보시면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죠. 제대로 되신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 건들지 않는다고 했죠. ESC 2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금액과 총 상환 기간, 연 이자율에 따른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G6부터 M11에 상환 기간과 이율에 따른 월 상환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표는요, 모서리에 클릭하시고 는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무엇을 계산하였다. 자, 뭐를 계산했대요? C6을. 그래서 얘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얘부터 이렇게 범위 다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상분석 데이터표 클릭해 볼게요. 우리 행에다 클릭하시고 이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제목이 총 상환기간이죠. 얘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열에다 클릭하시고 이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얘 클릭해 볼게요. 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1번 시트 클릭해서 차트 만들어 볼게요. 판매 비율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 막대에서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볼게요. 우리 판매 비율 선택하시고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죠. 차트 제목,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할 거고요. 범례는 위쪽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차트 제목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선물 세트 판매 현황 이렇게 적어 주시고 뒤에 글씨는 그냥 델키로 지워 주시면 돼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시고 더하기 버튼 눌러서 축 제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 제목 클릭하시고요. 글자 좀 써볼게요. 요거 보고 적으시면 돼요. 자, 판매 수량 뒤에 거 델키 눌러서 지워주시고 우리 이거 똑바로 나오게 할 수 있죠? 방향 아이콘 누르시고 세로 쓰기 클릭하시면 돼요. 옆에 것도 해볼게요. 얘 찍고 판매 비율 델키 눌러서 지워주시고 자, 방향 아이콘 세로 쓰기입니다.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델키 눌러볼게요. 선택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에서 오른쪽 범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위쪽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건강보조제 판매 비율 계열의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해 볼게요. 설명선 도형은 말풍선 타원으로 할 거고요. 구분기호는 줄바꿈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건강보조제 판매 비율은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표식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그래야지 얘만 선택되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화살표 눌러보면 데이터 설명선 추가가 보입니다. 자, 그럼 요거 클릭한 다음에 우리 서식에 도형 모양 변경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말풍선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말풍선 타원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구분기호 눌러서 줄바꿈 그리고 위쪽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쪽. 네, 그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죠? 됐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도형 효과는 입체 효과 각지게 해볼게요. 자, 차트 영역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해 보겠습니다. 테두리 클릭해서 둥근 모서리 요거 클릭해 볼게요. 이제 도형 효과 누르신 다음에 입체 효과 각지게 눌러 볼게요. 여러분 설명 보이시죠? 됐습니다. 판매 수량 계열은 3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할 거고요. 세로값축과 보조 세로값축은 그림과 같이 지정해 볼게요. 판매 수량 계열 클릭해 볼게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추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동 평균 클릭하시고 3구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고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세로값축이 최대는 400, 최소는 0이죠. 100씩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조 세로축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40%고 10%씩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기본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클릭해 볼게요. 자, 최소랑 최대는 맞으니까 기본만 100으로 쓰시고 엔터 해보시면 되고요. 보조 세로축도 클릭해 볼게요. 0.0이 0이고요. 0.4가 40%고 그러면 기본을 0.1로 바꾸시면 돼요. 엔터 해볼게요. 우리 0.1이 10%에 해당합니다. 제대로 나오죠? 됐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차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기타 작업 2번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매크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이용해서 I3부터 I15에 대해 0.05보다 큰 셀은 빨강색으로 까만 별표 그리고 0.0% 나타낼 겁니다. 0인 셀은 빈칸으로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0.0%로 표시하는 서식 지정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문자와 숫자 사이는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띄울 겁니다. 요거 까만 별하고 0.0%는 이렇게 너비만큼 떨어져서 표현해 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적어 볼게요. 서식 지정 확인 눌러 볼게요. 이제 I3부터 I15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집표준 클릭해서 깨끗하게 지워 볼게요. 자, 가볼게요. 대괄호 여시고 빨강 대괄호 닫고 또 대괄호 열고 크거나 같다 0.05 자, 0.05보다 큰 숫자 표현할 겁니다. 대괄호 닫으시고요. 우리 가볼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그 다음에 셀의 너비만큼 빈칸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거니까 별표 하시고요. 띄어쓰기 한번 그리고 0.0%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세미콜론 해볼게요. 자, 이번엔 대괄호 여시고 는 0과 같다면 대괄호 닫고 이럴 땐 공백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여러분 샵 쓰는 거예요. 샵은 0을 0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0과 샵의 차이죠.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0.0%로 0.0 하시고 퍼센트 써보겠습니다. 됐습니다.
0.05 이상일 땐 이렇게, 0일 때는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됐어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내가 할 작업이 끝났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단추 만들어 볼게요. 양식의 단추를 K2에서 L3, 글자는 서식 지정으로 해볼게요. 삽입에 단추 컨트롤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Alt 눌러서 K2에서 L3까지 끌어볼게요.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서식 지정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써보겠습니다. 서식 지정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고 테스트 그때 해볼게요. 두 번째 매크로가 지금 서식 해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서식이 지정된 i3부터 i15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지정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눌러 볼게요. 써볼게요. 서식 해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쉽죠? 범위 잡고요. i3부터 i15 홈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화살표 눌러 볼게요, 여러분. 홈에 있습니다. 얘 눌러서 일반에 클릭해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 내가 할 작업이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K4부터 L5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서식 해제라고 써볼게요. 삽입에 단추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K4에서 L5로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서식 해제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써보죠. 서식 해제 밖에 클릭입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얘 눌렀다 떼고 얘 눌렀다 떼보세요. 지정됐다 해제됐다 지정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 2번 매크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작업 3번 클릭하시고요. 저희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건강 판정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 판정 폼이 나타날 겁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혈당, CMB 혈당 값이 80에서 250 사이의 값이 10단위 목록에 표시되도록 할 거고요. CMB 혈압은 120 미만, 120에서 139, 140에서 159, 160 이상이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폼이 실행되면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OPT남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써보시죠. 건강 판정 영어로 sh show에서 스페이스바 엔터 해볼게요. 건강 판정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폼 플러스 눌러보시고 그리고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우리 초기화 작업 좀 해보죠. 공간에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클릭 눌러서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초기화 작업 좀 해보죠. 변수 선언 먼저 해볼게요. dim 한 칸 띄고 혈당입니다. 엔터 해보시고 자, 적어볼게요. 포가 반복문이죠. 혈당이 어디부터 80부터 TO 어디까지 250까지 한 칸 띄고 영어로 스텝은 단위예요. 10씩 엔터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MB 혈당 add item 방향키 한번 내리시면 add item 선택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혈당 값 들어가게 하면 돼요. 혈당 엔터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next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엔터 2번 해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포는 반복문입니다. 처음에 초기값 80부터 250까지 10씩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 혈당 값이 CMB 혈당 목록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넥스트까지 반복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문으로 혈당 값을 처리했습니다. 자, CMB 혈압 해볼게요. CMB 혈압 역시 add item 한 칸 띄고요. 스페이스바. 자,
우리 120 미만 다운표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엔터 하셔서 3개만 더 나오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글씨 똑같이 책을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140부터 159. 자, 나머지 160 이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엔터 2번 쳐서 좀 띄워줄게요. 여러분 이거 코딩할 때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 코딩할 때 되게 눈도 편하고요. 에러 찾기도 좋아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txt 날짜 여기에는 오늘 날짜 들어가야 되죠. 데이트 엔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pt 남 개체가 선택되도록 true 엔터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제대로 하신 거니까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아이콘 클릭해서 돌아오시고요. 밖에 클릭했다가 디자인 모드 눌러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얘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공복 혈당 누르면 80에서 250까지 그리고 혈압도 이렇게 보이는 거 볼 수 있고요. 남자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 날짜는 매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날짜고 여러분들 하는 날짜가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 환자명 쓰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X 누르시고요. 저희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판정 폼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환자명, 측정일, 공복혈당, 그리고 혈압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 만들어 볼게요. OPT 남이 선택되면 성별의 남자가 들어가게 할 거고 아니면 여자가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측정일은 이렇게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식으로 입력해 볼 거고요. 당뇨 판정은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 125 이하면 당뇨 전 단계, 나머지 경우는 당뇨라고 표시해 볼 겁니다. 혈압은 120 미만인 경우는 정상, 120부터 139 경우는 고혈압 전 단계, 140부터 159면 1단계 고혈압, 나머지는 2단계 고혈압이라고 표시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넣고 당뇨 또는 고혈압의 결과가 나오면 담당 의사 진료 후 귀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뒤편에 정답 한번 보시면서 코딩 쭉 해보세요. 자, 요 등록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교재 뒤편에 이 CMD 등록 프로시저 여기다가 오타 없이 쭉 적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i는 그랬죠? 우리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왜 여기가 B사고 여기가 플러스 사인지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우리 입력할 때 행번호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B사고 이 행번호가 4번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리키는 행번호는 새로 입력되는 자료니까 얘는 5행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5. 자, 그럼 가볼게요. i행의 두 번째 열에는 txt 환자명 넣어줄 겁니다.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죠. 두 번째가 환자명 맞아요. 자, OPT 남이 true, OPT 남 개체가 선택됐다면 세 번째 칸에는 남자를 넣어줄 거고 else 아니라면 여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if의 끝 and if 들어가요. 네 번째 칸에는 txt 날짜를 cdate 날짜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바꿔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포맷 구문을 썼고요. 다섯 번째는 CMB 혈당 값을, 여섯 번째는 CMB 혈압 값을 넣어줄 겁니다. 자, 네 번째 측정일이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혈당, 여섯 번째는 혈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칸 값이 100보다 작으면 일곱 번째는 정상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는 공복혈당이죠. 아니다. 다섯 번째 칸 값이 125보다 이하라면 당뇨 전 단계, 나머지들은 당뇨라고 판정할 거예요. if의 끝 and if 들어갔습니다.
6번째 칸 값이 120 미만과 같다면 8번째 혈압 판정에는 정상이 들어가게 할 거고요. 아니다. 6번째 칸 값이 120에서 139라면 고혈압 전 단계, 140에서 159까지는 1단계 고혈압, 나머지들은 2단계 고혈압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역시 if의 끝 and if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if죠. 7번째 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갖고 왔을 때 당뇨이거나 또는 8번째 칸 값의 오른쪽에서 세 글자가 고혈압이라면 메시지 박스 띄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담당 의사 진료 후 귀가 이렇게 메시지 띄울 거예요. if의 끝 and if 마무리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제대로 하셨다면 우리 엑셀 아이콘 눌러보고요. 여러분 에러가 난다면 그건 99% 오타라고 했죠? 요거 재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오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엑셀 아이콘 클릭하시고 건강 판정 요거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자료 요거 2개 넣어볼게요, 여러분. 환자명에다가 이현우 적어볼게요. 그리고 공복 혈당 130, 그리고 혈압은 120에서 139 남자 맞고요. 등록 들어가 볼게요. 얘는 여기 당뇨라고 판정되니까 이렇게 메시지 뜨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시고 이번에는 김슬기 공복 혈당은 90이고요. 90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혈압은 120 미만 여자 클릭해 주시고요. 등록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폼을 종료해 볼게요. 자, 우리 2명 넣었죠? 그래서 총 2명의 환자분을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확인 누르면 폼이 종료되도록 해볼게요. 자, X 아이콘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종료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정답 보시고 여기 종료 프로시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4개 구문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I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였죠? 네. 아까 아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아이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인데 B사에 플러스 4하면 새로 입력할 곳이죠? 얘는 7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럼 우리 입력된 자료의 건수 구할 때는 그때 또 i라고 쓰는데 원래 입력할 곳의 행번호에다 빼기 1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마지막 자료 지금 기준으로는 6번 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가 개수 구할 때 쓰는데 카운트는 i 빼기 자 B사의 로 B사는 요 제목이 기준이죠. B사의 행번호 갖고 오는 거예요. i가 6이니까 이 식은 6 빼기 B사의 행번호 4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총 2명의 환자분을 검사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자 콤마 다음에 들어가는 요 구문은 여기 제목에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다 적는 겁니다. 언로드 및 폼을 사라지게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쓰셨다면 역시 또 엑셀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건강 판정 눌러주시고 종료 한번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작업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커머를 1급 실기 상식기출용 문제 6회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는 공식집 꼭 보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공식집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연습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커머를 1급 실기 상식기출용 문제 7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